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들 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란에다가 질문을 많이 적어주시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보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6일 웨비나를 5분 뒤 7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페어 트레이딩과 미국 주식 퀀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페어 트레이딩과 미국 주식 퀀트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고 계시는 참여하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들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질문지에 질문 적어 넣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양자 컴퓨터 관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중간에 제가 한번 그 페어 트레이딩 말고 미국 주식 퀀트 할 때 양자 컴퓨터 관련 전망은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6시 57분에 이렇게 벌써 올라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 강의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7시가 됐으니까 investing.com과 로센트레이딩 아카데미가 함께하는 프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센트레이딩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investing.com에서 연락을 받고 로셈 아카데미가 공식 트레이딩 스쿨로 같이 investing.com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칼럼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지금 오늘 하는 것과 똑같은 페어 스프레드 매매와 미국 주식 퀀트에 대해서 계속 칼럼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기사를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돼서 investing.com과 오늘 3월 6일 날이죠. 이렇게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도부터 해외 선물, 원자재 선물, 그리고 외환을 주로 다루는 LG 선물에서부터 이제 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투자론을 듣고 선물 옵션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제가 이제 86학번인데 1년, 2년 동안 87년도까지 잘 아시겠지만 데모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취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투자론을 듣다가 보니까 선물 옵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선물 옵션이 무슨 옵션이 아파트 옵션이나 자동차 옵션 이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옵션과 선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교수로 오신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투자론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홀딱 빠져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선물과 주식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4년 정도는 한국은행 개건 강사로 있다가 2004년도부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있습니다. 윤강로 회장님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한국 선물을 인수를 해서 제가 해외 쪽 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R 선물 해외 담당 본부장도 맡고 그렇게
계속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드먼 투자자문이라는 그 30억짜리 투자 일임사를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방송, 매일경제방송, 뭐 MTN 온갖 방송들을 KR선물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뭐 신한금융투자 FICC 부서라든지 현대증권 연수원 이런 데서 펀드 매니저분들과 일반인들, 임직원 이런 분들을 많이 차트 교육을 해줬습니다. 차트 교육을 해줬어요. 펀더멘탈한 거는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HTS가 1997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차트를 먼저 공부하고 90년도부터 로이터를 보면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뭐 한 2, 3년 뒤면 환갑인데 나이가 들수록 단방향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제 페어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제가 운용도 시작하고 그 실적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50대 이상 또는 젊은 분들도 배워놓으면 특히나 50대 이상, 40대, 50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 페어 매매를 통해서 직장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은 총 12권을 썼는데 여기 있는 책들이 대부분 다 제가 개발한 MACD와 이동평균선만 그 두 가지만을 이용을 해서 해외 선물이든 외환이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모두 두 가지 지표로만 이용해서 매매하는 그런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그걸 미국 주식 퀀트로도 발전시켜서 현재 현대증권에도 판매를 했고요. 키움증권과도 했고 현재는 신한 US 비즈탁, 신한투자증권 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한 US 비즈탁을 보시면 거기에 제 사진과 제가 개발한 미국 주식 펀트가 함께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얘기할 내용의 어떤 속속들이 양파 속에 있는 그런 로직을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 시장에서 한 가지 제대로 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익히시면 매매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도박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터틀 트레이더 육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선 처음이자 유일하게 주식 스프레드 매매를 교육을 하고 운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베스팅 프로와 함께 협업해서 나중에 이제 강의가 끝날 때 인베스팅 프로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투자 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퀀트 자동 매매도 개발을 했고 페어 스프레드 플랫폼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와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 로셈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채널톡을 통해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한 부분이 많이 약해요. 근데 인베스팅 프로를 보면서 제가 퀀트에서 만들어낸 그런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펀더멘탈한 부분을 충분히 인베스팅 프로를 통해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를 어떻게 쓰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평생 투자 기술로 확신을 하면서 제가 이 매매를 하기 전까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직장 다니면서 MTS로 매매 절대 하지 마라. 관리를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해라. 라고 울부짖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페어 트레이딩을 제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전 매매를 하면서 직장인들도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부터 5기를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인베스팅 프로와 같이 파격적으로 어떤 혜택도 드릴 거니까 페어 트레이딩 공부 지금부터 저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어 트레이딩은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또는 스프레드 매매라고 해요. 후반부에는 미국 주식 펀트 투자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필살기, 매수 타점 찾는 방법. 여러분들 그거 되게 궁금하시죠? 매수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은, 하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그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매수 타점을 논리적으로 중고등학생들도 배워서 미국 주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차익 거래의 핵심은 뭐냐? 안전하고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5개월 정도 매매를 하면서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페어 매매는 스프레드 개념과 두 번째 공매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의 개념과 공매도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통계적 차익 거래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잘 못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만 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임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어 트레이딩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스프레드의 개념과 두 번째 공매도의 개념입니다. 자, 페어 트레이딩을 할 때 스프레드가 무엇이냐? 자, 제 이제 지금 앞에 차트를 보고 계시죠? 스프레드라 하면 금과 은은 방향성은 똑같지만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오일 중에서도 브렌트 오일이 있고 크루드 오일이 있습니다. 같은 오일 상품이지만 브렌트, 북해산에서 나는 브렌트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크루드 오일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두바이 오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상품인데 각자 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뭘까요? 방향성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향성이 같다. 자, 그리고 이미 암호화폐에서도 이 페어 스프레드 매매가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미국에서 어때요?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다든지 할 때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렇게 스프레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 스프레드가 균형점에서 벌어지면 이때 진입을 하고 균형점으로 오면 이제 청산을 하고 또 스프레드가 좁혀졌을 때 진입을 해서 균형점으로 올 때 먹자라는 것이 이 스프레드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다라고 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동종 유사업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떻게 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현대차도 5% 오르고 기아차도 5% 오르고 그러지 않죠.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그 스프레드가 어떤 때는 1%, 2%, 3%, 4%, 5%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라인 차트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곳이 생기죠. 방향성은 어때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방향성은 똑같은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진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20만 원이고 기아차가 1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두 회사의 가격 차이는 스프레드가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이게 15만 원으로 벌어지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 때를 캐치를 해서 이때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진입을 하고 이렇게 스프레드가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축소됐을 때 스프레드가 15만 원에서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으로 될 때 내가 그러면 이 실현하고 나와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지점에서 청산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스프레드가 4만 원, 5만 원으로 축소가 될 때 다시 그러면 풍선의 효과처럼 어때요? 10만 원으로 늘어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에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그 현대기아차의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스프레드 차를 아래에 스프레드 차트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건 앞니를 예측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앞니를 예측하는 게임을 계속 평생 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 틀렸을 때 위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0번 매매에서 7, 8번을 벌어도 작게 벌고 크게 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위험 관리나 이익 관리 또는 먹었을 때 이익 관리를 못해요. 왜? 더 먹을 수 있을까 봐. 그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했을 때 그 상실되는 이익,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 이익을 받기 때문에 또 더 못 팔아서 계속 갖고 있다가 요새 같은 한국장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에 이게 있었죠. 왜 통계적 차익 거래는 그동안 기관 외국인만 했었나? 네. 이런 스프레드, 두 종목의 스프레드 차이를 일반 개인들이 엑셀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수백 개의 종목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지켜봐야 돼요. 그걸 퇴근하고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스프레드를 내가 확대된 거를 찾아서 진입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점심, 장 끝나기 전에 한 두세 번만 보고 관리만 하면 돼요. 이익이 났을 때 청산을 하고 손실이 나면 저는 대부분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들도 하면 충분히 직장 생활이나 바쁜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2월 말에는 이제 여러분들 고수회전이라는 SBS 비즈 TV를 보시면 25번이죠. 25번, 26번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스프레드 매매에 대한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페어 트레이딩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올라갈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동일 유사업종에 대한 두 종목만 찾으면 두 종목만 찾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앞니를 예측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방향 매매 투자를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매수 타점을 찾는 공부를 해서 페어 매매는 하나는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해서 스프레드를 확정시켜야 되지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해서 매수 타점 찾는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지만 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에는 올라갈 종목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이 올라가든 한국 주식이 떨어지든 지수가 떨어지든 두 종목의 스프레드의 차이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을 고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종목을 골랐지만 틀렸을 때 대응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어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올라갈 종목을 고를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목 선정에서도 해방이 돼요. 매수 타점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올라갈 종목을 고르느라고 고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 책에서 차트 공부 지지저항선 찾는 차트 문제집을 제가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안전 정보. 이거를 보시면 아마 지지저항선 찾는 문제를 차트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도 차트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에서 재무제표 분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또 농심과 오리온, 롯데칠성과 오리온,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하나는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그 스프레드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절대 올라갈 종목을 고르느냐고 남한테 의지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뉴스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전 뉴스 안 봅니다. 하지만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양자 컴퓨터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에 대한 것과 연관을 시켜서 제가 칼럼을 씁니다. 제가 쓴 칼럼 중에 최근에 쓴 칼럼이 무엇이냐면 젤렌스키와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판 붙었죠. 그걸 생중계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칼럼에도 있지만 이제 종전이 되겠구나.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러시아도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먼저 깃발을 꽂았어요. 그리고 재건 사업을 할 때 어때요? 재건 사업을 할 때 유럽 애들도 많이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뜯어먹을 게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건설업이죠. 근데 우크라이나만 재건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러시아가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미국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푸틴과 트럼프가 친해서 유럽 애들은 러시아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일본하고는 러시아하고 앙숙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일 우선순위로 뛰어드는 선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건설주를 보면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때요? 유럽을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군비 증강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 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 저평가된 것이 무엇이다? 건설주. 그중에 대장주,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골라서 대선 전까지만 조기 대선 전까지 잘 갖고 계시면 아마 주식은 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방향 매매에 대한 것도 계속 제가 인베스팅닷컴 칼럼에 올리니까 그 견해를 보시고 동참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페어 매매는 평생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어 매매를 20, 30회 정도만 하시면 이건 버티면 되는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 동종 유사업종을 들어가는 거예요. 동종 유사업종만 들어가면 버티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서 두 종목의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방향성이 같다는 것이 페어 매매의 핵심이에요. 미국 지수 상관없습니다. 한국 지수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미국 지수 올라갔네 떨어졌네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진 두 업종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스프레드가 99%, 98% 된 걸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 진입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한쪽은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 어때요? 공매도가 제한이 돼 있죠. 하지만 이 공매도라는 한계를 넘어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공매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도는 뭐냐면 빌공짜예요. 이게 나는 주식이 없어. 근데 기아차가 현재 10만 원이지만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계좌에 20만 원 현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아차를 매도하죠? 예, 거래증권사에 한 주를 차입을 해요.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 기아 한 주가 생기죠. 한 주 차입한 주식을 어때요? 내다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아 한 주를 10만 원에 매도를 하면 내 계좌는 30만 원이 생기죠. 현금만 30만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2월 27일 날 기아차가 5만 원이 돼요. 그럼 30만 원에서 기아 한 주를 5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하면 내 계좌는 다시 25만 원과 기아 한 주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기아 한 주를 누구한테 빚졌죠? 거래증권사에서 실물로 빚을 졌어요. 돈 10만 원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주를 상환하면 내 계좌에는 25만 원이 남았고, 결국은 내가 기아차가 떨어질 것 같아서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판 그 효과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공매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그 공매도는 좋은 게 뭐냐면 하락할 때 매도 포지션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죠. 이걸 여태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한테만 열어줬다가 그 폐해가 드러나서 개인들이 들끓고 일어나갖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페어한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3월 말까지 그 정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이 지나더라도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 제도가 약 210개, 코스피 150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합쳐서 몇 개예요? 350개 종목에 최우량주 200개만 개별 주식 선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 주식 선물을 계좌를 열고 1시간 모의 투자를 하고 1시간 교육을 받고 3시간 모의 투자를 하면 평생 4시간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공매도를 대신해서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선물은 공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 포지션을 페어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어요. 개별 주식 선물 계좌에서 이익이 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 선물에서 이익이 나면 이건 해증용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과세를 하려고 해놨다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선물로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시면 세금을 일체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의 유용성하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실전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매수를 하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동종 유사업종 맞죠? 내가 골랐는데 이게 동종 유사업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챗GPT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비슷한 산업군이야 하고 치면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이다 또는 형제관계다, 사촌관계다라고 인지가 되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시면 돼요. 왜? 방향성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농심을 사고 유한양행을 판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코스피의 영향을 둘 다 받긴 하지만 초보는 동종 유사업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실전 사례를 보면 카카오 매수를 하고 네이버 매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스프레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매도 종목, 매수 종목. 이 플랫폼은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가시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로셈 홈페이지에 오시면 투자 플랫폼에 페어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자, 이 페어 트레이딩을 가시면 요 밑에 설치 파일이 노트북이나 앱에는 안 돼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다운받으시면 제가 보는 것처럼 이런 타겟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가 95%까지 벌어졌는지 96%, 97%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해야 되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매수는 주식 현물로 하고 매도는 개별 주식 선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건 고평가된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저평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고평가된 걸 매도하시고 밑에 있는 빨간색을 여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바뀔 때도 있죠. 빨간색이 고평가되고 파란색이 저평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네이버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매수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스프레드를 이렇게 아래 스프레드로 추출해서 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년 동안의 스프레드를 보고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진입을 해요. 단순하죠? 단순해요. 그리고 이 빨간 선상에 왔을 때 어때요? 청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월 3일 날 들어가서 2월 14일 날 나왔는데 그 수익률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점을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오시면 저희가 페어 트레이딩 그 설치 방법하고 사용 영상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95%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100으로 가나 100 이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좁혀질 확률이 더 낮다. 아주 단순하죠. 뭐 예측하고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95%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11월 3일 날 41,300원에 매수를 하고 11월 3일 날 동시에 네이버를 20만 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의 차트를 보면 방향성이 동일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실제로 차트에서 11월 3일 날 카카오도 사고 네이버도 샀는데 방향성은 똑같이 올라갔어요. 똑같이 올라갔지만 카카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3일 날 41,300원에 매수를 한 그 카카오를 2024년 2월 14일 날 54,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2월 14일 날 11월 3일 날 네이버를 20만 500원에 매도를 했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매수로 청산을 2월 14일 날 20만 2,500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가 났고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13,600원, 즉 32.93%의 수익이 났습니다. 두 개 합치면 어때요? 31%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페어 트레이딩은 2배, 3배, 4배는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 들어가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여유 있는 강태공 같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돈으로 만드는 아주 단순한 매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면 참여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죠.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매도한 사례입니다. 자, 기업은행은 파란색이고 하나금융지주는 빨간색입니다. 여기는 하나금융지주가 위였지만 현재는 어때요? 하나금융지주가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돼서 하나금융지주를 매수를 하고 기업은행을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매매 방법이에요. 이렇게 스프레드 차트가 벌어져 있을 때 진입을 여기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상에서 왔을 때 해도 되고 더 벌어지도 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에서 청산을 했을 때 가상 매매 결과는 약 14%의 수익이 났습니다. 언제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4월 3일이죠. 이게 두 달 동안 14%밖에 안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현물로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어치 매수, 선물로도 500만 원어치 매도를 합니다. 석 두 달 만에 14%는 어마어마한 거죠.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20%, 30%도 먹게 되는 케이스도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를 매수를 하고 기업은행을 매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어때요? 1월 6일 날 56,700원에 매수를 하고 1월 6일 날 똑같이 14,37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가격은 더 올랐죠. 가격은 더 올랐어요. 하나금융지주는 56,700원에서 2월 5일 날 63,200원에 매도를 했고요. 여기 기업은행은 14,370원에 매도를 했지만 15,200원에 매수를 해서 매도 수익률은 5.7%의 손실이 났습니다. 가격이 더 매도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손실이죠. 하지만 1월 6일 날 하나금융지주 매수했을 때 수익률은 11.5%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5.7%와 11.5% 합치면 몇 프로죠?
거의 6%의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는 손실이 나고 하나는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비상기업일 때도 12월 달에 저희는 페어 매매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왜? 시장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시장은 떨어지는 거에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같이 맞잡고 있는데 비상기업 발동을 했다. 기아차는 10% 빠지고 현대차는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아차에서 10%를 먹고 현대차에서 마이너스 5%가 났기 때문에 합치면 5%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상승장에서는 매수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상승장에서는 매수해서 더 큰 이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고 하나는 벌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이익이다. 재수가 좋으면 양방으로 다 돈을 버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부터 제가 페어 매매를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렸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는 뭐예요? 페어 매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8일이죠. 2월 28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부터 어때요? 로셈이 운영한 페어 매매가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도 있고요. TOP에서 발생한 문자도 있습니다. 2월 28일, 이건 증거가 다 남아있는 거고 또 계좌에 현황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2월 28일 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매수 들어가고 삼성중공업은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수한 조선주에서는 69만 원을 벌고 매도한 삼성중공업에서도 2만 6천 원을 벌어서 총 71만 6,400원을 벌었습니다. 자, 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제일제당을 2월 28일 날 24만 1,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5만 7천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팔았다고 하면 34만 6,500원의 이익이 났지만 어때요? 대상에서는 34만 1,000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합쳐서 5,5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아직 손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와 하나투어를 했습니다. 매수한 거에서는 31,750원 손해가 났지만 매도한 하나투어에서는 22만 5천원 이익이 나서 합치면 19만 3,25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3월 5일 날 어제 들어간 겁니다. 어제 GS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를 들어갔어요. 제가 건설주 페어를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GS건설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만 1,620원을 벌었고 현대엘리베이터도 2만 7천원을 벌어서 21만 8천원을 벌었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제일제당을 보겠습니다. 제일제당은 24만 3천원에 99%에 여기 보면 99%의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24만 3천원에 들어가고 대상은 2만 5,050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상에서도 8만 원 벌고 매도한 거에서도 8만 원 벌고 매수한 거에서는 31만 5천원을 벌어서 총 39만 5천원의 수익이 오늘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익 IPS와 넥스틴, 원익 IPS와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래서 동일 업종이에요. 이걸 골라서 들어갔고 또 넥스틴과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장비, 또 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아니더라도 어때요?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여기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니까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오시면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강의를 제가 먼저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실 수 있는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니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앞니를 몰라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라는 확률적 기대만 하고 페어 매매를 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읽어보시고 40, 50대 또는 20, 30대도 이 매매에 젖어들다 보면 그 어떤 매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다.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예요. 강태공 같은 여유로운 낚시하는 시간을 버는 시간을 돈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아마 20, 30번만 페어 매매를 해보시면 저와 같은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다른 매매보다는 이 페어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 사용법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누구나 다 설치 가능하고요.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투자 플랫폼 페어 트레이딩으로 가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스팅 프로 1년 이상 구독자한테는 저희가 하는 페어 강의를 1년 하신 분은 한 70%, 또 2년 구독하신 분한테는 제가 확인을 하고 80%까지 할인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페어 매매를 많이 배우셔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권을 구매를 하실 때 결제 시 쿠폰 코드에 로셈 아카데미를 반드시 치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QR코드를 지금 현재 사진으로 찍어서 인베스팅 프로 1년, 2년을 구독하시면 제가 차별을 드려서 파격적인 로셈에서 하는 페어 트레이딩 강의를 할인해서 들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 공식 트레이딩 스쿨 지정으로 된 기념입니다. 그거 잘 아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수도 있는 미국 주식 퀀트 자동 매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퀀트라는 거는 뭐냐면 감정을 배제한 로직에 의해 매수 매도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동평균선과 MACD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퀀트를 백테스팅을 통해서 현대증권도 판매도 하고 키움증권과도 비즈니스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에서만 제가 했을까요? 네, 거래량 때문입니다. 저희가 백테스팅을 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해서 원하지 않는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많은 거여야 돼요. 저희가 백테스팅을 한 주식은 일평균 거래대금 5천억 이상짜리입니다. 그런 삼성전자급의 그런 주식들이 미국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를 하려면 일단 거래대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백테스팅 한 거는 아까 로셈 아카데미에 가시면 미국 ATS에 백테스팅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가 검증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포인트, 매수 타점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요. 자, 요거는 꼭 이 QR코드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매수 디버전스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매수 디버전스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변곡점을 이렇게 그립니다. 변곡점을 그리면 이 변곡은 내려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변곡은 어때요? 여기서 이 변곡은 내려가는데 이 MACD 변곡점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바로 매수 디버전스입니다. LG화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여기 주봉인데 주봉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변곡점은 내려가죠. 변곡점은 내려가는데 오히려 이 변곡점이 내려가면 MACD 변곡점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MACD 변곡점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언밸런스 현상이죠. 이게 과매도 국면을 포착해서 매수 타점으로 이용하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검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 타점 잡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에 아주 상세하게 총 38강에 총 6가지 매수 타점에 대한 설명을, 퀀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로셈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걸 보실 수가 있고, JB금융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JB금융지주를 보시면,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그만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죠? 여기도 수평이 됐습니다. 내려갔는데, 변곡점이 내려갔는데 이거는 평행이에요. 언밸런스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150일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가 있어요? 매수 디버전스를 이용해서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다가 스탑을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보실 때 미국 ATS라는 플랫폼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시그널 Y++라는 게 바로 이거를 로직화한 거예요. 자, 주봉의 332평선 지지, 그 다음에 일봉의 150의 매수 디퍼런스를 제가 지금 만료했지만 이걸 로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신한금융투자에 제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SKC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SKC를 보면 어때요? SKC를 보면 2004년 12월 여기도 변곡이 어때요? 내려갔죠. 똑같거나 내려갔는데 MACD는 매수 디퍼런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 디퍼런스가 나오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요 이전 저점 밑에다가 스탑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1차, 2차, 3차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것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 차트만 보고 대형 우량주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현재 시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B금융을 보시면 월봉에 15이평선 지지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곡점이 KB금융은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고 MACD는 올라가서 내일 만약에 KB금융 가격이 올라가면 골든크로스가 나고 그러면 내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다가 몰라요? 스탑을 놓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로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공부해서 찾지 않아도 직접 공부해서 찾지 않아도 그 로직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애플을 보시면 여기 어때요? 2024년 4월 달이에요. 2024년 4월 달로 가보죠. 여기 무슨 현상이 있었나요?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곡은 내려오는데 MACD 변곡은 올라가는 매수 디퍼런스 현상이 나오죠. 자, 요럴 때만 매매를 하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매수 디퍼런스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네? 이런 논리가 10개 중에 3, 4개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3, 4개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헤이코를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월봉 15이평선 지지를 됐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변곡은 내려오는데 매수 디퍼런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고 나서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이 어때요? 매수 디퍼런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헤이코라는 회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베스팅 프로로 갔습니다. 인베스팅 프로로 가면 헤이코가 뭐냐? 미국 산업주며 항공우주 및 국방에 해당되는 인베스팅 프로로 가시면 이렇게 자세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란을 보면 기업 프로필도 나오지만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 하이저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사업, 무기사업, 방위산업, 우주산업 다 총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베스팅 프로를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워렌 버핏이 현재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이 헤이코라는 주식도 어때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헤이코라는 주식도 워렌 버핏의 펀드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빌 게이츠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인베스팅 프로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미국 ATS를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려면 이것도 2주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투자 플랫폼에서 미국 AT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어서 미국 주식에서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넷플릭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넷플릭스를 보시면 어때요? 넷플릭스가 202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월봉 이평선 지지가 있죠. 2023년도 10월 달입니다. 2023년도 10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10월 달로 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매수 디퍼런스가 나오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빵 떠버렸어요. 이때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사고 스탑을 여기다 놨을 텐데 아쉽긴 하죠. 이런 건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도비를 보겠습니다. 이게 모두 로직화돼서 퀀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도비는 2025년 1월에 이렇게 이평선 지지가 있었고, 여기서 뭐가 있나요? 이렇게 변곡은 떨어지는데 MACD는 우상향하는, 이 변곡은 우상향하는 언밸런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요런 때 또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요런 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다가 스탑을 놓으면 3에서 5%의 스탑을 가지고 20%, 30%, 50%의 매매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페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서 여유 있게 단방향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 단방향 매매하면서 이익 실현하고 손절 놓고 이러는 게 평화로워요. 왜? 페어 매매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고 급하게 페어 매매와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퀀트에 대해서 이런 로직과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investing.com 프로가 이제 그 론칭이 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뭐 QR 코드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이 아직 없네요. 질문을 아까 양자 컴퓨터 관련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항상 누구나 다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예측이 틀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틀릴 때 관리를 잘 하신다면 매매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틀렸을 경우에 대응과 준비를 잘 하신다면 단방향 매매도 재미나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측하는 거 머리 아파. 재무제표 공부해서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걸 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페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양자 컴퓨터도 저도 생각은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어때요? 실적 발표 전에는 그 희망으로 쫙 올라가죠. 하지만 실적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쫙 빠져요. 대부분이 빠져요. 왜? 주식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시는 건 작은 돈으로, 크지 않은 돈으로, 부담되지 않는 돈으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희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보면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20일 오르면 3, 4일 만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희망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차곡차곡 1차 매도,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손절을 본전, 이 2차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본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 계속 이 전문가분들이 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알면 지가 다 빚내서 사갖고 주식 사갖고 갖고 50%, 100%, 200% 벌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게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면 돼요. 하지만 모두 다 뭐예요? 주식은 예측입니다.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익 관리도 잘하고 손실 관리도 잘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희망적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내도록 갖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갖고 있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뭐냐? 주식을 1년, 2년, 3년, 4년 가지고 갈 거면 저는 부동산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변동성이 큰 데서 그거를 올라가는 것도 버티고 떨어지는 것도 버텨서 언제 팔아먹으려고? 주식해서 돈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 좋은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쟁여놓지 마시고 취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우리 재미나게 쓰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1년, 2년, 3년 가져갈 거면 저는
안 해요. 그런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저랑 철학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익 실현을 잘해야 돼요. 주식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매도를 못 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죠. 30% 가면 더블 갈 거라고 욕심을 부리니까 어때요? 더블 갈 거라고 욕심을 부리니까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 빠져, 20% 빠지면 30%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주식은 예측이 아닌 관리라고 단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질문이 없네요. 질문 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는데 잘 올라가요. 그죠? 저는 여기서 1차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본전에 올리라고 해요. 또 잘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해요? 익절로 올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 올라갔으니까 잘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100% 가진 사람은 여기서 다 털어먹으면 좋겠지만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왜 똑같이 여기서 샀는데 누구는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누구는 손해이고 누구는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익절로 올려서 이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기다리던 사람은 어땠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20%예요. 왜 똑같이 샀는데 누구는 이익이고 누구는 손실일까요? 그거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에서의 매도는 욕심을 버리는 행위예요. 욕심을 버리는 행위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는 욕심이라는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지만 그 욕심을 버리는 매도를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매수 디버런스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 잡는 법도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제가 잘 골라서 금방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돌아서서 이런 지점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런 지점을 100개, 200개, 300개 어느 차트에서든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 매매로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을 하면, 배우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배우고 익혀서 내 것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때요? 누구한테 들으면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습을 안 해. 내 걸로 안 만들어. 그냥 돈으로 질러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과 습을 해야 되는데 학만 하고 습을 안 하고 내 것으로 안 만들고 내 원칙과 기준으로 안 만들고 그냥 돈을 싸질러 놓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95%의 개인이 주식 투자에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냉엄하고 살벌한 환경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인지하셔서 헛된 망상을 가지고 주식을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 내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유튜브 보고 전문가 얘기 듣고 그냥 산다. 몇 년 지나면 뽕빨 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주식에서도 충분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보고 종목 찾아서 매매한다. 그 사람도 맞힐지 안 맞힐지 어떻게 합니까? 응? 그렇게 해박한 전문가들도 틀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주식 제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훈련을 하시고 뛰어드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황하게 그 페어 트레이딩과 미국 주식 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주제마다 1시간 정도씩은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유튜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는 퀀트를 집약해 놓은 논리적인 강의니까 그거를 보시든지 아니면
페어 트레이딩을 또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기술로 사용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웨비나를 이제 인베스팅 프로가 investing.com이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오늘 평생 투자 방법의 하나를 아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베스팅 프로를 저처럼 활용을 해서 펀더멘탈한 걸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인베스팅 프로 1년 이상 구독하신 분, 2년 하신 분 차별적으로 로셈에서 제공하는 페어 트레이딩 강의를 70%, 80%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한 50분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팅 쿠폰 할인할 때 반드시 로셈 아카데미 이름으로 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 QR 링크를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고요. 여기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분야를 정할 때 산업군에서는 희망적이나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해당 투자를 다른 분야로 돌리시는지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러시아 건축 사업 같은 경우 건설업에서는 호황인 것은 확실하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러시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 주식은 희망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리스크?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러시아는 재건해야 돼요. 거기 누가 끼어들어가겠습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 그래도 개판인데, 응? 건축회사들 지금 돈이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은 안 일어나지만 그 희망 때문에 건설업이 조금씩 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뭐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걸 따지면서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드는 인사이트 같은 거를 칼럼에 써드렸듯이 저도 그런 입장으로 뭐 현대건설, GS건설,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이거는 안전하지 않아, 단방향 매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보였듯이 GS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요? 페어 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가야죠.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안전하게 돈 잃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휘님께서 한국의 입장이 러시아 부정적으로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 칼럼 읽어보시면 절대 부정적인 역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밖에 도와줄 데가 없고 러시아도 한국도 서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안 해줬죠. 러시아도 북한 긴밀하지만 첨단 군사시설은 아직 안 넘겨줘서 서로 선을 안 넘었다고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따지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래서 서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러시아가 대한민국한테 손짓을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유럽도 할 수 있지만 유럽은 못 도와줘요. 미국만 도와줄 수 있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만 기술도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과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걸로 터틀 트레이드 육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나요? 원영강님, 네, 1대1로 스파르타식으로 다 될 때까지, 여기 오실 때는 몸이 왔지만 나갈 때는 6가지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도 겸해서 프로가 돼서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와서 잘 배우고 갔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3 수험생도 와서 했고요. 그러니까 습을 하려고 열심히 간절하게 절실하게 돈을 잘 다루는 그런 욕심만 있으시면 오시면 제가 잘할 때까지 훈련시켜 드립니다.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 드려요. 잘할 때까지. 그러니까
욕심만 갖고 오시면 훈련은 저와 제 큰아들 호철이가 함께 해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제 얼굴과 경력을 걸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식 교육으로 뭐 초중급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런 몸으로 직접 매수 타점을 찾는 훈련, 매수 타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강의만 듣습니까?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 타점을 실전에 응용해서 이익 관리와 손실 관리를 하는 걸 꼭 확인하고 내보냅니다. 매매일지도 반드시 쓰게 합니다.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나갈 때는 제가 오케이를 해야 제품 검수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내보냅니다. 자, 이상으로 터틀 트레이더 육성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했습니다. 예, 김희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영 씨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님, 신수정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채널톡을 이용해서 또는 거기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번 웨비나 때는 더 풍요롭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페어 트레이딩과 미국 주식 퀀트 또는 터틀 트레이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끄지?